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빈번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지만 오랜 기간 인적 교류와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 우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며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류의 결과 현재 한국과 중국에는 다양한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러한 교류의 흔적들이 지금의 두 나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1992년 8월 냉전 시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였고, 단기간에 매우 빠른 발전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관계의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적 관계와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의 사회 문화 교류는 양국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는 또한 국제 정세 변화나 각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굴곡의 과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두 나라의 교류는 단절되기도 하였죠. 무엇보다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이 국민 간 상호 반감이 확산하게 되고, 이런 반중 정서 혹은 혐한 정서의 확산은 이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교류는 냉전 시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또 2020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교류의 문이 거의 닫혔을 때도 두 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서 2021년부터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 사업 목록을 보면 이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비롯해 이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등 모두 160여 개의 행사를 준비하고 또 추진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이 두 나라 외교부가 주관한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비롯해 두 나라 교육부가 주관한 이 대학 총장 포럼, 역사 관련 기관이 주관한 한중 학술교류 회의, 대한체육회와 중화 전국체육총회가 주관한 이 청소년 및 민간 스포츠 교류, 여성 관련 기관이 주관한 여성 교류가 있었고,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박물관 교류, 사진전, 서화전, 장문대회, 유학생 페스티벌, 각 지역 정부 간 문화 교류 등 교류의 범위와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또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두 나라의 사회 문화 교류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두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의 수준도 많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한류와 한풍이라는 이름으로 각 나라에서 유행하면서 이와 같이 활발한 문화교류는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이해 증진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문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전만큼 우호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사드 이후 양국 국민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감소하였고,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되던 한중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까지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와 중국에서의 혐한 정서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처럼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들의 경우 북한이나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 관련 기사의 댓글에 한국에 대한 비난성 댓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의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 30대의 젊은 세대는 향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과 중국 전문가와 그리고 청년 대표들이 두 나라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2 한국 MZ세대 청년 포럼이 서울과 베이징, 산둥성의 칭다오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공공외교 전문가이자 이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인 한팡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대학에서 중국어 학과의 인기가 떨어지고 또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나라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 양국 우호에 좋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한팡밍 부주임의 말처럼 현재 한중 두 나라 청년들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는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긴밀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고 우호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 두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준비한 160여 개의 행사를 보더라도 문화교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한국에는 중국의 문화가, 중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의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두 나라의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될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긴밀한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 한중 관계는 서로를 적대국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83년 민항기 불식착 사건을 통해 두 나라는 접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치르면서 두 나라의 접촉과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었습니다. 수교 이후 많은 한국인들이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다양한 이유로 중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였고 또 중국의 대도시와 한국과 가까운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중 수교 이후 빠르게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중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한류란 이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온라인 게임, 음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를 의미하며 중국에서 처음 한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 사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냉각되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두 나라의 문화교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국가 간 관계의 개선과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